지금부터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들 모두 무더위 속에서도 국정에 매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폭염에 방치되지 않고 특히 어린이들이 학교 버스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환자 또 물놀이 사고 등 각종 그 안전사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 문제 등의 사전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휴가 중에 잠시 울산을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심리대 숲과 대왕암의 풍경이 인상적이었고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땀 흘리고 계신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오히려 제게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적당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국민들께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서 피서와 피로도 풀면서 지역 경제에도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께서도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찾아주시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더욱 심기일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도 연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면서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노력해 주셨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고용도 6월 들어 다시 30만 명대의 증가세를 회복했고 벤처를 중심으로 창업 열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벤처 투자 금액이 2조 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 투자 등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수도 1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방문해서 스타트업과 ICT 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을 때도 이런 우리 경제의 역동성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 기업으로 매출이 급 신장한 벤처 기업도 있었고 소규모 스타트업이 만나기 어려운 글로벌 기업들과의 미팅이 성사가 돼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스타트업 기업인은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의료기기 분야 신기술 규제 완화 덕분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다면서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조경제 활성화로 창업, 벤처 붐이 본격화되고 소비, 투자,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체감 경기 개선이 미흡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각은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 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6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관계 부처들도 추경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컸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걸쳐서 내린 결단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습니다.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의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을 설득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